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직각삼각형의 외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어렵다고 했죠. 오늘 할 내용은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난해한 문제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룰 문제의 난이도는 대략 KMO를 경시를 준비한 학생들이나 또는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정도의 난이도를 풀어야 되는 그런 난이도를 좀 많이 높여서 그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만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는 단순한 이론이죠. 이 단순한 이론이 얼마나 난해한 문제로 바뀌는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고 직각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굉장히 좀 자세히 청취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그 개인 노트에 이 문제를 풀고 또 풀고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 1번이 자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그려져 있는 그림, 화면에 있는 그림이 제 노트북에 있는 그림인데요. 거기에다 표기를 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화면에 대단히 집중을 해줘야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집중. 자, 어떤 삼각형인데 여기에 각이 두 배가 있다라는 게 이제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힌트. 각 B가 각 C의 두 배가 되는 이런 삼각형에서 AB의 길이가 40이고 그 다음 BC의 중점을 M이라고 놨을 때 HM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자, 여기 제가 표시를 해 볼게요.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이 X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 볼까요? 우선 여기에 우리 지금 직각삼각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외심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면 직각삼각형이 AHC하고 ABH하고 두 개가 있는데 AHC를 먼저 이용을 해볼게요. 자,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니까 예. 자, 우선 AC의 중점을 하나 잡아 볼게요. 자, AC의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이으면 AC의 중점을 N이라고 놔 볼게요. 자, 이 길이 같습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 N이 직각삼각형 AHC의 외심이니까 NH의 길이도 같게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NHC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각 H 있는데 여기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두 각의 합이 ANH니까 여기가 EA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MN을 이으면 이렇게 MN을 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작도 첫 시간인가요? 그때 했었죠. AN 대 NC가 BM 대 MC면 여기 평행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절반이 된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NM하고 AB하고 평행이기 때문에 평행선의 성질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각 B에 있는 요 각 EA가 동위각에 의해서 NMC가 돼서 EA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삼각형 MNH를 다 같이 볼래요? MNH입니다. 거기를 보면 이 각이 더해서 EA니까 여기가 A가 됩니다. 이 각이 A가 되니까 정답은 삼각형 MNH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X는 2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게 첫 번째 풀이고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풀이를 한번 써볼게요. 자, 다른 풀이를 쓰게 되면 앞에 했던 거 좀 지워볼게요. 보조선 긋던 거를 몽땅 지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삼각형 ABH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번에는 그쪽으로 잡지 말고 AB의 중점을 잡아 볼게요. 자, AB의 중점을 이렇게 잡으면 AB의 중점을 이번에는 N이라고 놓아 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자, 이 길이가 전부 같은데 외심이어서 따라서 NH의 길이가 20이 되는데, 이제 삼각형 NBH가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밑각이 2A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N이 변의 중점이고 M이 변의 중점이니까 MN을 긋게 되면 다시요. MN을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N이 중점, M이 중점이니까 MN과 그 다음에 AC가 평행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 했어요. 각 NMH가 이게 각 C의 동위각이기 때문에 이 각이 A가 되는데, 이때 삼각형 HNM을 관찰하면 요 두 각의 합이 2A니까 H 있는데 이 각이 A가 돼서 결론적으로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X는 NM의 길이가 돼서 20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가요? 자, 이것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죠.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안에서 우리가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이론이 들어간 게 없죠. 여태 배운 내용이 몽땅 다 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얘는 등변 사다리꼴인데요. 대각선 BD와 AC를 그었을 때 삼각형 OAD하고 OBC하고 위아래 삼각형이 정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그 AO의 중점하고 BO의 중점을 PQ라 놓고 그 다음에 CD의 중점을 R이라 놓으면 삼각형 PQR이 항상 정삼각형이 됩니다. 자, 왜 정삼각형이 되는가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뭐 배우고 있죠? 지금 직각삼각형의 외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전 P가 AO의 중점이기 때문에
PD를 이렇게 긋게 되면 정삼각형 AOD에서 밑변의 중점 P를 이으면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정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선 내리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R이 변의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심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R은 삼각형 DPC의 외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외심이니까 RD가 RC가 RP가 됩니다. 이 길이를 A라고 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 길이가 A입니다. 여기도 A입니다. 여기도 A인데, 자, 이번에는 OBC가 정삼각형인데 Q가 밑변의 중점이니까 이번에는 CQ를 그으면 이렇게 긋게 되면 Q 있는 데가 90도가 돼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관찰을 하느냐, 직각삼각형 QCD를 관찰해 볼 겁니다. 이렇게 관찰하면 이것이 직각삼각형인데 R이 빗변의 중점이니까, 그러니까 R이 이번에는 R이 삼각형 CQD의 외심입니다. 자, 이거의 외심이니까 결국 이번에는 RQ가 이 길이가 RC가 돼서 이 길이도 A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삼각형 ABO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번에는 이 삼각형입니다. 여기 한번 색깔을 칠해볼까요? 자, 삼각형 ABO입니다. 이 삼각형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P가 AO의 중점, Q가 BO의 중점이기 때문에 PQ하고 AB하고는 평행하면서 등변 사다리를 꼴이라 그랬으니까 AB의 길이가 2A인데 그러면 PQ가 A가 됩니다. 절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PQ가 얘가 A가 됩니다. 따라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삼각형 PQR은 정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증명 끝. 어떤가요? 따라올 만한가요?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절대로 자기 노트에 도형을 먼저 그리지는 마세요. 그러면 설명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제가 그려놓은 화면상의 도형을 보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모두가 이해가 되면 영상이 다 끝난다. 영상을 다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개인 노트에 이 도형을 다 그려서 반드시 자기 풀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노트를 만들면 오늘 수업한 내용의 완성도가 아주 높아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세 번째 문제는 여기에 포인트가 우선 요 각이 합이 90도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각 B와 각 C의 합이 90도가 힌트인데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나요? 직각삼각형 외심을 배우고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직각삼각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AB를 이렇게 연장을 하고 CD를 연장을 한다면 이렇게 연장을 한다면 여기가 직각인데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직각인데 바로 요 지점입니다. 여기 D2라 놓을게요. 여기가 90도인데 이때 EM을 그으면 이렇게 그어서 직각삼각형 EBC에서 N이 변의 중점이니까 점 N이 변의 중점이니까 그러면 N이 외심이네. 따라서 저 EM의 길이가 삼각형 EAD에서 M이 외심이니까 EM이 3이고 그 다음에 EN이 10이니까 그러면 MN의 길이가 7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냐 하면 착각을 하기 되게 쉬운 게 이렇게 그으면 EM을 그은 선이 N까지 점 M에서 굴절이 되지 않고 쭉 연장선상에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요 M 자리가 이 자리가 EN 위에 선분 EN 위에 점 M이 있다를 증명해야 됩니다. M에서 굴절이 되지 않고 쭉 가는 이유를 증명을 해야만 이 풀이가 맞습니다. 근데 이 증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풀이를 택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EAD의 외심이 M, EBC의 외심이 N. 그러면 이 N의 길이가 얼마, 따라서 이 M의 길이가 얼마, 빼서 MN의 길이가 얼마,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풀면 풀이에 오류가 생깁니다. 이유는 점 M이 굴절이 되지 않고 선분 EN 위에 있는 점이 M이라는 것을 밝혀야 올바른 풀이가 되니까 이 풀이를 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조선 긋던 거를 잠깐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풀이가 얼마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 발상이지만 잘못하면 이런 풀이가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감점을 당합니다. 이런 풀이는. 그래서 다른 풀이를 해볼게요. 우선 AD하고 BC하고 평행합니다. 사다리 꼴이니까. 그러면 점 M을 지나서 이제 잘 보세요. AB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놓을게요. DE라고 놓으면 ABEM이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일단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점 M을 지나서 CD하고 평행하게 그을게요. 자,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얘도 평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 길이도 3이 됩니다. 그리고 평행선을 이렇게 긋기 때문에 우리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동위각이 이렇게 같아지고 C 있는데 여기 이 각도 동위각이 같아져서 결국 여기를 F라고 놓을게요. F라고 놓으면은 E 있는데 각과 F 있는데 각, 이 각의 합이
90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90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다 했어요. 아까 요 점 N이 BC의 중점이라 했는데 BE하고 FC하고 똑같은 길이를 만들어 놨으니까 6을 빼버리고 나면 14가 됩니다. EF가 14인데 N이 중점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77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 했어요. 삼각형 MEF에서 이 삼각형에서 N이 외심입니다. 따라서 MN의 길이는 이 길이는 EF의 절반이 돼서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7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각 B하고 각 C하고 요 합이 90도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 AB를 연장하고 또 CD도 이걸 연장을 해서 그래서 여기 90도가 되네 해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을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 요 자리입니다. 여기 뭐 무슨 K라고 하면 KN이 선분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KN이 그러니까 이 길입니다. 제가 좀 굵게 표시할게요. 여기 이 길이 여기 이 길이를 얘기하는데 이 경로가 M에서 굴절이 되지 않고 일직선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이 풀이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점 M의 자리에서 굴절이 되지 않고 직선상에 점 M이 놓인다라는 사실을 밝혀야만 완전한 풀이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요 풀이도 한번 각자 해보세요. 왜 M 있는 데가 굴절이 안 되고 똑바로 가게 되지? 요거를 증명을 한 다음에 요 풀이도 괜찮으니까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발상이 나쁜 거는 아닌데 이 발상에서 풀려면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더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인데요. 15도, 30도 되게 여기 15도, 이쪽에 15도, 여기 30도 되도록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x하고 y가 합이 아니고요. 각각 몇 도냐 그랬습니다. x와 y가 각각 몇 도냐. 자,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소정리가 뭐냐, 베이스 정리가 뭐냐.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알아야 될 내용이 평행사변형인데요. 이게 힌트입니다.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힌트인데 그 다음에 15도를 저 위로 올릴게요. 억각이니까. 그 다음 30도도 저 위로 억각으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인데 여기 보면 직각삼각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에서 위로 수선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러면 억수로 좋은 힌트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올리면 ACH가 삼각형 ACH가 직각삼각형이고 AC가 대각선 빗변인데 O가 AC의 중점이니까 순식간에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OH를 그을게요. 자, 이렇게 OH를 긋게 되면 그러면 O가 외심이니까 OH도 길이가 같아지는데
이때 이제 얘가 길이가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ACH에서 보면 A 있는 데가 30도니까 C 있는 데가 60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60도면 H 있는데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 밑각이니까 60도가 돼서 결론적으로 OCH가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니까 길이를 굵은 펜으로 표시할게요. 자, 이 길이가 이 길인데 이렇게 길이가 같은데 이때에 각 AHO가 얘가 이등변 삼각형 OAH의 밑각이니까 여기가 30도인데 이제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 HOD를 관찰해 보세요. HOD를 관찰하면 여기가 15도니까 이 각이 15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HOD입니다. HOD가 15도가 됩니다.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삼각형 HOD를 다시 관찰하면 15도 15도 밑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HO가 HD가 됩니다. 그래서 HD의 길이도 똑같은 빨간 펜 굵은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했어요.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직각삼각형 HCD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Y가 얼마가 돼요? 30도가 됩니다. 즉 BDC가 이 각이 30도가 되고 그 다음 여기가 30도면 이렇게 30도가 되면 이 각하고 합쳐서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45도고 저쪽에 30도니까 더하면 75도죠. 그래서 남은 각 BAC는 얘는 105도가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런 보조선을 긋기가 어렵죠.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보조선 긋는 게 중요하고 어려운데 또 얘기합니다. 보조선은 어떻게 긋다가 보니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념에 의해서 긋습니다. 어떤 개념이냐? 소정리들입니다. 소정리들에 의해서 그래서 라는 이 논리를 타고 그렇다면 여기를 그으면 되겠네 해서 그어지는 게 보조선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조선 긋기가 상당히 훈련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5번 잠깐 한번 볼게요. 오늘 요 5번까지 하고 5문제 푸는 걸로 오늘 영상 마칠 텐데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우선 AB하고 AC하고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 밑각 B를 2등분 했습니다. 그래서 각의 2등분선이 BD인데 이때 각 BDE가 90도가 되도록 점 E를 잡은 겁니다. BDE가 90도 되게 E를 잡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D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린 게 F입니다. 이때 HF 길이가 2라면 B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자, 이 길이가 얼마나 될까?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르쳐 주지 않은 소정리 하나가 탄생합니다. 우선 이게 어떤 거냐? 소정리부터 잠깐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 각을 A라고, 이 각을 A라고 하면 이제 점 D에서 BC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그러면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 90도가 될 거고 그런데 여기서 요 각
B 이제 두 개 평행하니까 밑에 있는 이 각 A가 동위각 억각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A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럼 여기를 M이라고 놓아 볼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MB하고 MD하고 길이가 같아집니다.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렇게 길이가 같아지는데, 그런데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AMD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사다리꼴 MBCD가 등변 사다리꼴이 됩니다. 여기가 길이가 같아집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 따로 이쪽에 한번 빼갖고 정리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등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요 밑각을 2등분해요. 이렇게 밑각을 2등분 만약에 했으면 요 2등분선의 끝점에서 옆으로 평행하게 긋습니다. 이 그림을, 이 모양을 머릿속에 넣으세요. 숙지하세요.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각이 억각이 같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 길이가 같아지는데, 요게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얘도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항상 등변 사다리꼴이 이렇게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을 2등분하게 되면 이등분선의 끝점에서 옆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가 변의 길이 양쪽이 같은 등변 사다리꼴이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정리이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정리입니다. 오늘 5개 문제 풀려고 했는데 방금 제가 설명한 이 소정리,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건드려 보고 갈게요. 기왕 이 소정리 또 하나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와서 보면 이제 밑에 HF가 2니까 이 길이도 2고 이 길이도 2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저 앞에서 각의 이등분선 작도라는 걸 한 적이 있죠. 그럼 이제 그걸 또 한 번 더 환기시켜 볼게요. 각의 이등분선이 현재 BD입니다. 이 BD를 L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 각의 이등분선은 대칭축이라 그랬어요. 제가 엄청 강조했어요. 얘가 대칭축이니까, 그러니까 ED를 연장을 하면, 얘를 연장을 하고 AB를 연장을 하면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이 자리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요 각이 여기가 같고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이 삼각 여기를 P라 놓을게요. 삼각형 PBE가 순식간에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여기가 대칭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가 같은데 PD가 DE가 되는데, 이제 볼게요. 이제 이런 그림이 됐어요. 여기 평행하게 긋고 1대1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대1이고 평행하게 긋기 때문에 여기도 1대1이 되는데, 즉 요 점 M, M을 중심으로 PM이 MB가 되는데, 이제 다 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집중. 삼각형 PBD를 볼까요? PBD를 보면 이게 직각삼각형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PB가 빗변인데 M이 빗변의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M이 외심이 됩니다. 자, 점 M이 이놈은 삼각형 PBD의 외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심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PB가 이 길이가 8 이렇게 될 겁니다. 요 MD의 길이가 4니까 PB는 2배가 돼서 4가 되는데 8이 되는데, 그런데 아까 삼각형 PBE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아래 위로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가 바로 BE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역시나 보조선을 어떻게 그을까라는 것이 조금 과정이 좀 길어졌는데, 그렇다고 뭐 전혀 못 풀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론 강의를 잠깐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요. 금방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각을 이등분한 다음에 옆으로 평행하게 긋게 되면 이 길이가 전부 같은 등변 사다리꼴이 무조건 만들어진다. 각도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론을 실전에서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 봅시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등변 삼각형 하나 그려 볼게요. 자, 이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문제 역시 제가 지금 즉석에서 만들고 있지만 난이도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경시 준비하는 학생이나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정도 난이도를 풀어야 됩니다. 그 정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여기서 AB하고 AC하고 같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각 B를 2등분 할 겁니다. 이렇게 2등분 하여 이 각이 좀 뭐 2등분 됐다고 칩시다. 여기를 D라고 할게요. 자, 이때 조건 하나를 넣어 볼게요. BD하고 DA하고 이 굴절된 길이 이걸 더한 게 만약에 BC랑 같다면 이 각 A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각이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죠? 밑각을 2등분한 선이 밑각을 이거 미러링이 안 돼. 밑각을 2등분한 선이 BD입니다. 그러면 점 D에서 평행하게 옆으로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각을 A라고 놓아 볼게요. 그러면 억각 A가 돼서 여기는 2A가 되고요. 자, 이 길이가 전부 같은데 이거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 길이하고, 네, 이 길이하고, 예, 이 길이하고, 예,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또 이 길이가 일단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조건을 어떻게 쓸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게요. 예, BDDA 합친 게 BC랑 같다 했으니까, 예, BD하고, 그 다음 뭐 E라고 놓을게요. BE하고 길이가 같도록 점 E를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E를 잡으면, 이제 이 길이가 같도록 잡으면, 이 조건에 의해서, 야, EC의 길이가, 야, 이 길이가 AD랑 같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빨간 걸로 할게요. 얘는. 그래서, 예,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가 같다는 소리인데, 다시요. 좀 예쁘게 그려볼게요. 예, AD하고, EC하고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뭔가 기가 막힌 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놓게 되면, 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각이 EA죠. 동위각이니까. 그리고 두 개의 삼각형을 관찰하니까 뭐예요? 변의 길이 두 군데 같고 낀 각 같죠? 그래서 삼각형, 예, 요 DE, 여기 F라 놓을게요. 삼각형 ADF하고, 예, 삼각형 DCE하고, 예, 얘가 합동입니다. SAS로. 그러니까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얘가 합동이면 이제 요 삼각형 AFD가, 예,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AD의 길이가, 예, AF의 길인데, 그러면 합동이니까 AF가 D라는 소리인데, 이제 다 했어요. 이제 각도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이, 아이고, 예, 이 각이 2A니까 두 개 더하면 여기가 4A고,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이 4A가 돼서, 따라서 이제 요 삼각형입니다. 요렇게 삼각형에서 보면 각도가 다 나왔어요. 예, 4A, 4A, A니까 9A죠. 예, 9A가 180도가 되니까 A가 20도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20도니까, 예, 여기 40도, 여기 40도. 즉, 각 밑각 B, 밑각 C가 40도니까 다음은 80도가 돼서 각 A는, 예, 100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렵죠? 예, 오늘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많은 소정리를 알려줄 겁니다. 그때마다 어떤 거는 아주 기본 문제부터 쭉 해가고, 어떤 거는 그 기본 문제에서 상당히 난해한 수준의, 예,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 경시나 또는 영재고 준비, 과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예,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난이도의 문제도 다뤄볼 텐데, 다만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초등학생들은 약간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저건 너무 복잡해, 저건 나하고는 관계 없어, 내가 풀기엔 너무 뭐 그래,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를 하지 말고 제 풀이를 가만히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 풀이 무시하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완성도를 아주 높게 하려면 제 풀이하고 다른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풀이를 해보세요. 즉 복수풀이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복수풀이를 통해서 보조선 긋는 훈련도 되고요. 여기서 단 보조선 긋는 훈련은 이렇게 저렇게 막 그어보라는 그 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개념을 근거로 하는 보조선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어떤 이론을 배웠는가를 전부 리마인드 시켜서 앞에 어떤 이론을 배운지 쭉 생각해보고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앞에 배웠던 이론 어떤 것이 여기에 활용이 되면 될지를 생각해서 보면 보조선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보조선을 전혀 그을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안 다룰 거라고 했습니다. 개념과 연계성이 아주 미약한 그런 문제는 사실 문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이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뜬금없이 보조선 어디 이상하게 그었는데 퍼즐이 지가 알아서 딱딱 맞춰진다 그러면 그걸 누가 어떻게 풀겠어요. 그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고 지저분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수업을 하는 이 동영상에서는 난이도를 상당히 높이는 거는 분명히 할 겁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러나 지저분한 문제는 일체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을 한다거나 여러분들 뭐 풀어보라고 권유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일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개념을 이해하면 그 개념에 따라 풀 수 있는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아주 양질의 고급 문제를 계속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테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꾸준히요. 이게 보다가 안 보다 이렇게 하면 제 수업에는 효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앞에 거 이용해서 다음 그거 이용해서 또 다음 그거 철저히 계단식으로 그 기하의 많은 소정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체계의 순서를 밟아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오늘 처음 청취한 보는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는 선생님들이 계시다 그러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앞에 어떤 이론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앞에 이론 듣지 않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보조선을 왜 이렇게 긋는가 자체가 뜬금없는 그런 황당한 그 보조선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보조선은 긋다 보니까 우연히 뭐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그어지는 게 아닌데 제 얘기가 이해가 되려면 앞에 영상을 순서대로 반드시 보라는 얘기입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겹다 생각하지 말고 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론을 이렇게 자세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오개념이 아닌 정확한 개념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동영상이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부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이 동영상은 상당히 정확한 기하의 어떤 공부를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특별 과제를 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늘 한 내용이 난해하니까 문제를 자기 노트에다가 적어서 자기만의 풀이로 해보고 또 제 풀이를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오늘 과제물을 이걸로 대체를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안녕.